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좀 많이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시장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지만 간밤에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1.69%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뭐 다우 이런 순서대로 하락을 했는데, 뭐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뭐 1.42로 이러면 뭐 안정세를 찾은 거고, 원유도 이제 60불 이하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 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너무 강하게 오르는 거에 대한 이제 뭐 되돌림 현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의 출발도 그래서 그런지 출발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3041포인트 정도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어제보다 좀 낮게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오르면 팔겠다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장 초반부터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이렇게 매수로 좀 전환하는가 싶더니 뭐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그래서 그 시장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스탠스가. 근데 오늘 이제 상승의 수은갑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오늘 진짜 열일했어요. 금융투자는 처음부터 아예 작심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장 시작부터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줘서 오늘 상승을 견인한 거는 금융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내용부터가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백만개미에서 왜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 이렇게 분류했던 그 산업군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3082.99, 그러니까 어제보다 39포인트 이상 오른,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1.29%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930.80으로 끝내서 0.8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오늘 뭐 코스피에서 205억 정도 순매도를 했으니까 뭐 거의 매수에 관여 안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기관이 6,889억을 총 산 거로 돼 있는데, 금융 투자가 6,493억, 투신이 오랜만에 한 600억 가까이 샀어요. 연기금은 와중에 한 500억 또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6,534억을 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만 155억 팔고, 기관은 50억 사고, 개인이 342억을 사고, 뭐 그랬습니다. 환율은 뭐 다시 2원 70전 원화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장 얘기를 더 이제 이어가기 전에 질문해 주신 거 잠깐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중국 긴축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제 질문을 해 오셨는데, 중국 긴축 얘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그 중국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상당히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중국이 가장 먼저 그 코로나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중국의 엄포가 이렇게 보면 좀 미국을 향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전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건 말씀드린 지 꽤 됐죠. 이 중국의 긴축 노이즈는 시시때때로 나타날 거다. 근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짧을 것이다. 짧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좀 괴롭힐 거다, 우리를.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중국만 이렇게 해서 뭐 긴축한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이렇게 늘리고 이러는 거 나중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주식시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노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좀 쓰여요. 신경 쓰이지만 결국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미국의 유동성에 관한 관계지, 중국은 굉장히 짧은 그런 영향을 주고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 수준 자체도 노이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걱정은 되시지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거를 브런치 카페에서 별도로 다뤄볼까 했더니 뭐 별도로 다룰 만한 그런 거는 못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상의 그 메타와 현실 세계에 있는 유니버스 이렇게 해서 합성어로 만든 말입니다. 메타버스 요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새로운 화두로,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야 돼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유동성이 많을 때는 기존에 갔던 그 종목들은 좀 부담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도 이렇게 뭐 부상하고 했는데, 경기 민감주도 또 보면 그렇게 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걸로 이제 메타버스가 떠오르고, 이제 오늘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22,000원이나 올랐죠.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가 네이버죠. 메타버스 대장주가 네이버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장이 조금 긴박하지 않을 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되는 것들도 한번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금리 걱정, 연준이 이거를 금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금리는 일단 그렇게 한번 난리를 치고 신경질적 반응을 한번 보이고 나서 이게 1차적으로 한번 정리가 된 거로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미국 연준이 그 금리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일종의,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금리 평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CNN인가 CNBC인가 뭐 이렇게 해서 방송을 타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단기채를 팔아가지고 장기채를 사는 거예요. 음,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산다는 얘기는, 장기채 시장에서 장기채를 사면 어떻게 되죠?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지난 토요일 날 그 브런치 카페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금리는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름에 나와 있어요. 오퍼레이팅 트위스트. 이렇게 뒤틀어 놓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예전에 왜 2011년인가? 그래서 왜 유럽에 한번 부채 때문에 줄초상 난 적 있죠, 유럽. 그때 한번 이게 이제 그런 현상 한번 꺼냈던 카드예요, 이게.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연준에서.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뭐 금리가 심각하게 걱정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또 이렇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번처럼 뭐 이렇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거론만 잠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수적으로 은행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은행이 이제 돈을 받으면 은행에 예금한 사람이 언제 다 찾아와서 내 돈 내놓으시오 이럴 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준비율이라고 그래갖고 그 얼마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은행이. 그렇죠. 그래야지 은행이 돈을 찾으러 왔는데 돈을 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지금 이제 0.1%예요. 그거를 0.15%로 이제 바뀐다. 옮겨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쓰는 이제 레포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매 조건부인데,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갈 때 받는 이자예요. 그게 지금 이제 뭐
거의 0% 정도 되는 걸 0.05% 정도로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능한 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금리 컨트롤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얘기는 이런 거죠. 니네가 금리 그렇게 신경 쓰여서 죽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뭐 이렇다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데 궁극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짓누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뭐 단기적으로 글자 그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그런 와중에도 요즘 시장이 되게 어려워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저도 뭐 그런 거 찾아서 다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심지어는 뭐 지수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00까지 떨어질 거다. 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이제 우려는 좋은데 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그 다이나믹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하는 분들한테 너무 쇼킹하잖아요. 그런 의견을 내는 거, 뭐 어떤 의견이든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 의견이 뭐 100% 맞는다는 것도 없는 거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수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늘 3082니까 거의 3100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2500까지 여러분 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견디실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요. 이게 붕괴가 돼요.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좀 그렇고 지금 금리 상승 속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뭐 미국도 뭐 경기 좀 살려보려고 연준이 하고 뭐 이런 거 다 없었던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뭐 그렇게 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500까지 만약에 진짜 빠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신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 다시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장이 뭐 이론적으로 그림 그리기는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때 다시 살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져서 50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50에서 다시 100을 가려면 100%가 올려야 돼요. 100에서 50 갈 때는 50% 빠지면 되는 거지만 그 50%에서 100을 다시 보내려면 100%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갖고 이렇게 뭐 예측하는 건 좋지만 그냥 막 그림 그리는 얘기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시장이 조금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제 그 박스권의 하단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3천에서 다소 낮아질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뭐 거의 뭐 이게 사람 놀라 자빠질 정도의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별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2,500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지금 뭐 다 때려야죠. 그죠? 다 때리고 인버스 걸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예. 그러면 돈 벌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휩싸여서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00만 개미 여기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뭐 어쨌거나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도 지금 불안함이 없는 시장은 아니에요. 오늘처럼 지수가 올랐지만 불안하지 않은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시장이 굉장히 분주한 시장이에요. 우리는 뭐, 이거 별거 없네. 이게 왜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별게 없네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분주한 시장이었어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러면 자, 금융 투자가 오늘 나서서 선봉이 돼서 샀는데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음. 오늘 주로 산 데가 어디예요? 금융 투자.
근데 오늘 그러면 샀으니까 주로 그게 올랐겠죠. 오른 거 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뭐죠? 우리가 분류해놨던 100만 개미식 분류 방법 있잖아요.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에서 거의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들이에요. 심지어 어저께 제가 뭐 예까지 들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건 사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급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는 그 맛은 다른 맛이다. 뭐 이런 말까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다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저께 또 이상하게 어제 그 질문한 분이 많아서 꼭 종목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달아드렸는데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뭐 무슨 놈의 주가가 뭐 하루에 뭐 7, 8%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게 뭐예요? 경기 관련주, 보복 소비주.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끼리 아는 용어니까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너무 하나하나 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와중에 오늘 외국인들은 한 200억 조금 넘게 파는 거니까 뭐 별로 안 했다는데 바빴어요. 외국인들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저 200억 정도 판 거로 나오지만 얘네들도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뭘 사냐?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기존에 사고 싶어서 사던 거를 계속 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판에 두 판이 갈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을 놓고 무슨 주도주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무슨 성장 주도형 기술이라고도 말하기는 좀 미국하고 좀 성향이 다르니까 뭐 어찌됐건 뭐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끝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조정 기한이 끝나면 주도주가 확 바뀔 것이다.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뭘로?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 말고 뭘로 바뀌어요? 없어요. 무슨 안드로메다에 있는 주식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산업군 얘기한 게 벌써 작년 말이잖아요. 걔네들도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은근히 많이 매매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오늘 이익 챙긴 분도 계실 거고 뭐 하여튼 그렇게 제법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누가 선도주로 점이 찍혀도 걔네들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조정이 끝나도.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럼 시장은 이걸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실적으로 끌고 가요. 실적으로 끌고 갈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흑묘, 백묘나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가 하얗면 또 검으면 어때요? 그렇죠. 쥐만 잡으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얘가 무슨 성장 주면 어떻고 무슨 경기 민감 주면 어떻고 뭐 보복 소비 주면 어떻고 뭐 어때요? 실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식은 미래에 사는 거니까 실적 좋은 놈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려서 조금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항상 시장은 그런 쪽으로 결국은 결과를 끌고 간다. 이건 제가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결국은 이 조종기를 끝내는 거는 저는 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실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 3월에 악령, 여러분 한계기업 이상한 거 사지 마세요. 변두리 주식 그거 사지 마십시오. 뭐 갑자기 이 주식이 뭐 대박 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거 의견 거절 뭐 이런 거 나오고 감사 보고서 못 나가고 상장 폐지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할 거 많은데 근데 그런 걸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칼에 좀 대박 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안 올랐다. 내가 가진 종목은 오늘 한 종목도 안 올랐다. 이러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계속 여러분한테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에서 이렇게 해서 또 뭐 종목도 닫아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은 동시에 세 놈이 다 안 움직일 겁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결국은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 나는 한 종목도 안 올랐다. 이 분주한 시장에서 오늘 뭐 지수로는 크게 요새 이제 우리 하도 뭐 변동성 심한 걸 많이 봤으니까 오늘 정도 움직인 거 뭐 별로 한 40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움직인 거 별로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만 시장 내용을 보면 오늘 굉장히 분주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전체적으로 뭐 한 205억 매도한 거로 나오지만 그 내용을 보면 팔고 사고 이게 굉장히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조정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한 종목도 없다 이러면 조금 내 포트폴리오가 좀 이상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리밸런싱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이번에는 이거 아니고 이거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게 뭐예요? 양다리도 아니에요. 이게 삼각다리예요.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 그렇게 뻗쳐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역시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그죠?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그럼 메인에 넣고 여타에 일부 있는 거는 좀 오르면 이익 실현해서 또 실현해서 또 하고 이거를 계속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싫으면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가지고 가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실적이 그냥 뒷받침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조정기를 견뎌내는 게 되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분주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시장에서 별로 난 분주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거 조금 문제다 이러면 시장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조정기에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시라. 그러면 시장의 움직임이 보인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